이건 평범한 전쟁이 아니야. 바보가 되기 싫은 마을 사람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침이 마르게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임금님을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으셨네요? 드디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옷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임금님은 채통을 생각해 더욱 뽐내면서 걸었답니다. 아주 익히 알려진 이 우화는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세상의 진리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순진한 소년에 의해 온 나라의 허위가 벗겨지기까지 임금과 신하들, 그리고 국민은 타락, 부정, 그리고 허위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이러한 허위는 권력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일까요? 우리는 역시 이러한 타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익숙한 우화와 함께 시작하는 오늘의 전쟁은 바로 허위와의 전쟁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전쟁터는 1971년 미국입니다. 71년 6월 13일 뉴욕타임즈를 펼쳐든 미국인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이 담겼나요? 이날 뉴욕타임스 일면의 제목은 펜타곤 페이퍼로 본 미국의 군사 개입 확대 과정 30년이었습니다. 펜타곤이라면 미국 국방부 청사를 가리키는 별칭일 텐데요. 펜타곤 페이퍼란 무엇인가요? 펜타곤 페이퍼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지난 20년간 베트남에서의 미국 의사결정에 관한 비밀이 담겼습니다. 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비밀이라는 게 무엇이었나요? 그 내용은 바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직접 개입하고 명분을 쌓기 위해 사건 조작까지 했다는 겁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사건은 통킹만 사건이었는데요. 64년 베트남이 미군 구축함을 공격했다고 하자 미국 정부는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확대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베트남에 도발은 없었고 미국의 조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문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강대국 미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기만하고 나아가 다른 민족에게까지 피해를 줬는지 가감없이 드러내네요.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미국인들은 심각한 타락과 허위 속에서 살았겠습니다. 이들은 이를 벗어났나요? 미국 국민은 이러한 부정을 스스로 극복했습니다. 신념을 가진 언론인들과 내부 폭로자의 공이 컸는데요. 타임스의 보도가 있자 닉슨 대통령은 기밀 유출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며 보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또 다른 언론, 워싱턴 포스트가 뛰어들었죠. 포스트 또한 보고서를 입수해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언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 기밀이란 이유로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Text a postcard sent to
그린데이의 Last Night on Earth 듣고 왔습니다. 다음 전쟁터는 70년대 우리나라인데요. 이 시절 우리나라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지적 암흑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1971년 박정희는 3선 개헌에 성공하자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요.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자 생각보다 부진한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이에 박정희는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했습니다. 학자들은 유신헌법의 탄생을 우리 역사 이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기록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담겼나요? 사실상 대통령의 종신 집권이 가능해져 대통령을 초헌법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자유권적 기본권이 약화됐으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며 사실상 삼권 분립이 해체됐습니다. 유신 체제 하에서 공포 정치가 시작됐군요. 우리 국민은 이 사회적 모순과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었나요? 당시 정부는 언론을 철저하게 검열하고 통제했습니다. 제도적 탄압 속에서 실패와 좌절로 점철됐지만 반유신 운동은 계속해서 전개됐습니다.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 했던 지식인들이 있었나 보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세븐틴의 같이 가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줄어들고 하고픈 얘기들은 늘어나고 각자의 고민을 꺼내고서 나이를 하나둘씩 세어가는 우리들은 나를 꺼내어 보는 시간의 벽에 부딪혀 자나깨나 용기가 넘쳤던 우린 어두워 너무도 어두워 꺼내볼래 마음에 남지만은 난 들리는 아침만이 답답해도 우리 함께라면 다 알지 못해도 다 알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린 절대 길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거예요 같이 가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임금님의 곁엔 오랜 시간 동안 학문에 정진한 재상들이 있었을 텐데 왜 나라가 심각한 허위와 암흑에 빠졌는지 그동안 지식인들은 무엇을 했는지 동화 속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가 권력에 대항한 자유 언론의 위대한 승리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간 나라 전체가 처했던 심각한 지적 암흑은 극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청년들의 반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시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는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봐야겠습니다. 권력의 유혹 앞에 우리는 떳떳할 수 있는지, 편의에 취해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진 않는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들려드리며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쟁터에서 또 만나요. 안녕!
조각들에 하나둘 사라져가고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 매달려가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겉으론 감추며 한숨 섞인 말 한마디에 나만의 진실 담겨 있는 듯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엇갈림 속에 긴장 지금까지 취재 정영은, 기술 이하은 주예린, 그리고 진행의 기자 정영은, 아나운서 이민서였습니다. 품에 아는 말. 세상에 눈 뜬 순간부터 영원히 눈 감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산소가 들어차고 심장이 벌떡이고 온몸에 피가 돌 때 나는 기어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주체의 움직임을 동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방송은 작은 움직임이 맺을 예상치 못한 결말에 관한 사색입니다. 아홉 가지 품사 중에 네 번째 품사. 오늘은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인 동사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활이 많지 붉은 하늘 아래에 서서 너를 안고 있으며 가진 것이
침대에 누워 가만히 눈을 감으면 심장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그 작은 소리가 방 안 가득 번지면 조용했던 움직임이 정막 속에서 깨어난다. 숨이 멎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나의 모든 움직임은 동사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선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내 작은 눈짓 하나, 몸짓 하나가 안 좋은 끝이 될까 두려워서 지나온 나날의 움직임을 주마등처럼 스쳐본다. 그때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결말은 달라졌을까? 움직임의 끝을 예상할 수 없다는 건 내가 알지 못하는 끝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비의 날갯짓이 산들바람이 되어 민들레꽃을 피웠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나의 움직임이 어느 끝에선 누군가의 행복이었다고 믿으면 기분 좋은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다. 내게 일어나는 우연을 내가 설계할 수는 없지만 타인에게 일어나는 우연은 내가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겨울옷을 꺼낼 때 우연히 꽁돈을 발견하는 기쁨을 위해 식구들의 옷에 의도적으로 지폐 한 장을 넣어두는 것. 기념일도 아닌데 뜬금없이 누군가에게 선물권을 보내는 것. 이처럼 누군가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우연을 선물한다는 의미다. 조그만 날갯짓 널 향한 이끌림 나에게 따라오라 손짓한 것 같았어 애절한 눈빛과 무언의 이야기 가슴에 회오리가 몰아치던 그날 밤 오묘한 그대의 모습에 넋을 놓고 하나뿐인 영혼을 뺏기고 그대의 몸짓에 완전히 취해서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나인데 마치처럼 사뿐히 앉아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날 안내해줘 yeah,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세상의 끝이라도 뒤따라갈 테니 부디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줘 아침이 와도 사라지지 말아줘 꿈을 꾸는 걸음 그대 나만의 아름다운 나비 우후후 oh yeah yeah 우후후 yeah 우후후 Listen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진저리 여기까지 마중을 와준 너 가파른 오르막 깎아진 절벽도 걱정 마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너를 보내 우아한 자태 난 몇 번이고 바라고 사랑은 이렇게 나도
예고도 없이 불시에 찾아와 아지처럼 사뿐히 앉아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나랑 해줘 yeah,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세상이 끝이라도 뒤따라갈 테니 부디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줘 아침이 와도 사라지지 말아줘 꿈을 꾸는 걸음 그대 나만의 아름다운 나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의 움직임과 지금의 움직임이 만나 훗날의 움직임이 될지도, 아니 그 훗날이 지금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당신에게 행운을 빌며 방송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을까요?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당신에게 행운이 날아가 닿기를.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정이 들었던 집을 등지고서 익숙한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된 거야 앞으로 총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되돌아오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나갈까 말까 수도 없이 망설였지만 일도 도움 안 되는 고민 따윈 이젠 그만 사랑하는 내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을 등에 업고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온 거야 앞으로 총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되돌아오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 회색 겨울 분홍빛 지금까지 스크립터 정하경, 엔지니어 이하은, 주예린, 내레이터 이민서였습니다.